네, 안녕하세요. 송재열 대장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께서 그리고 이제 TV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게 사실은 주식 채널이고 또 경제 채널인데 웬 갑자기 공부 얘기야?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식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애들 키우는 거예요. 혹시 이번 학기 저번 학기 혹시 애들 성적 상한가 한번 맞은 적 있나요? 이건 뭐 성적 보면 맨날 가두리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또는 하한가 아니면 다행이죠. 근데 하한가 폭도 열려서 이제 30% 우리 애들 성적도 30%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이를 주식회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잘해 놓으면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다른 창업 안 하셔도 돼요. 그때 가서 애들이 돈 잡아먹는 귀신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사실 절대 늦었다라고 지금 우리 아이는 고등학생이에요. 늦은 거 아니에요? 안 늦었습니다. 정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아이들의 꿈을 찾아가고 아이들이 인생의 1% 안에 들어가는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어떻게 과연 우리 아이를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비법을 오늘 이 토마토 TV를 통해서 살짝 전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꿈을 현실로 만드는 로드맵. 제가 얼마 전부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면 도대체 어떤 것부터 시켜야 될까? 나는 항상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왔는데 초등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뒤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학년을 역으로 쭉 내려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자, 그 솔루션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사실 어머니들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얘가 학교 적응은 잘할까부터 시작해서 정말 학원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교육은 이제 얼마나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넣어놨던 주식도 좀 팔면서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초등학교 1학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운동 열심히 시켜주십시오. 운동 중에 제가 강추하는 운동은 바로 등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등산을 하면 아이가 지구력이 올라가고 참을성이 생깁니다. 공부도 참을성의 연속입니다. 참고 이겨내고 끝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금니 꽉 물고 기다려야 돼요. 주식도 올라가면 팔고 싶잖아요. 근데 어때요? 진짜 상투에서 팔려면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12년 동안 참을성을 길러주는데 이때는 어렸을 때의 저력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사교육보단 운동 많이 보내주시고 등산 많이 시켜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그러죠. 이때는 운동만 너무 시키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현실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남들도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적은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면 좋지만 우리 아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가 전국에 99명 있으면 우리 아이는 100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인 부분은 두 가지. 열심히 한다 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한 박자 일찍 시작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요즘 나쁜 용어로 많이 돌아다니는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 오해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떤 걸 시켜야 될까요? 다들 걱정도 되고 너무 그러죠? 제일 첫 번째가 요즘 사실은 초등학생 되면 사립초등학교를 통해서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전 절대 반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기는 사실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라는 과목에서 성적이 가장 안 오르는 과목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혹시 뭔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3초? 3, 2, 1? 그렇죠. 답은 바로 맞추셨습니다. 바로 국어예요. 저희가 국어는 농담으로 뭐라 그러냐면 수능 국어 점수를 올리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 정도로 성적이 안 올라가는 과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글 읽는 습관이 어떻게 잡혔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결과를 얻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재밌는 독서, 책 읽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 솔루션은 신문사설이라든지 어려운 거. 자, 오늘 신문사설을 우리 아이한테 한번 읽혀보십시오. 그럼 신문사설 내용, 뭐 유명한 신문들에서 다 나오겠죠. 이번 총선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총선에 관심 있을까요? 있죠. 왜 관심 있는 줄 아세요? 그날 쉬거든요. 근데 나머진 관심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신문사설보다는 재미있는 책을 읽히는데 재미있는 책 중에서도 영화 잡지를 좀 추천드립니다. 영화 잡지는 평론가들과 기자분들이 쓰시지만 그 안에는 지적 허세라는 유행어 있죠.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제가 다 하나로 똑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연예인 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영화를 본다. 어떨까요?
느끼는 바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그리기를 점점 좋아하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트를 서점에, 큰 서점에 가서 한 3-4시간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아이가 책에 대한 관심도 갖고 맹모 삼천지교처럼 이사를 강남으로 가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 서점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아이한테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신 게 훨씬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관심을 갖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유명한 학원에 보내면서 문제를 많이 풀리시면 애가 문제아가 됩니다. 이때는 문제를 풀기보다는 아이에게 영어란 게 그다지 너한테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정말 회화도 좀씩 배워보고 그냥 요즘 이런 사설 학원을 좀 추천드리자면 어느 모 학원이라고 저도 이름은 모르는데 영어 도서관이 있어요.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를 같이 읽고 그 안에 내용을 배우는 그런 학원도 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학원이 다 생기죠. 근데 그런 곳에 가서 그냥 책 많이 읽고 재밌는 것들 이야기 듣고 영어란 게 이때 꼭 알아야 될 건 영어가 절대로 너한테 괴롭고 귀찮고 싫은 과목이 아니란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껴지게 천천히 영어에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영어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산수를 시작해야 돼요. 이 산수. 그랬더니 초등학교 어머니들 중에 최악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인데 그 유명한 그 두꺼운 그 정자로 시작한 책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도 나오고 그 두꺼운 책이요. 그 벽돌책이라 그러잖아요. 벽에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책을 초등학생이 들고 다녀요. 근데 그런 책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우리 초등학생이 그 벽돌책을 들고 다니면 그 안에 내용이 한자어로 너무 많이 돼 있고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나이에 안 맞는 책을 보면 아이가 수학에 대한 공포감을 갖습니다. 저는 수학 공부를 굉장히 아이들한테 희망의 과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성적이 가장 잘 오르는 과목은 국영수 중에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수학이거든요. 수학은 공부하면 그 부분은 맞춰요. 그런데 이 수학의 시작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연산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계산 쓰는 걸 귀찮아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져가지고요. 우유를 좋은 우유들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학 풀라 그러면 그냥 딱 보자마자 답은 8번이네. 8이야. 이러고 나와요. 이건 32지. 엄마는 야 그래도 너 써야 된대. 이런데 엄마는 머리가 좀 안 좋은가 봐. 난 다 보여. 이런데 대한민국의 나중에 수학능력 시험은 수학을 암산으로 계산해서 풀 수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교의 최고의 탑에 1% 안에 들어간 학생들 수학 시험지가 완전히 정말 지저분하게 많은 연산을 하는데 그때 남다른 면을 발휘하려면 이때부터 노력해야 됩니다. 수학 공부의 시작은 좋은 학원을 옆집 엄마한테 추천받아서 보내는 이상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은 연산하는 습관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는 연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사칙 연산을 배우고 나면 초등학교는 중학교 수학으로 이제 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중학교 수학에서 우리 초등학생이 중학교 수학을 시작해야 되니까 저건 선행 아니야? 자, 저는 선행보다 더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예습이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남들 놀 때, PC방 가고 놀 때 우리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과정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4학년 만에, 5학년 만에 끝냈어요. 그럼 1년 동안 나는 중학생이니까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서 내가 더 선행학습을 나가면 우리 포도리 아저씨한테 잡혀갈까요? 안 잡혀가요. 그건 예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습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 수학의 솔루션은 이 중학교 수학은 중간에 애매모호한 껴있는 기간입니다. 중학교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쉬운 버전으로 배웁니다. 여기에서 선행이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근데 중학교 수학은 그래서 솔루션이 그래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대충 빨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좀 쉽습니다.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1학년 거 이해 다 100% 못하고 70%만 이해해도 신기한 건 중학교 2학년 걸 배우고 나면 1학년 게 어떨까요?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3학년 걸 배우고 나면 1, 2학년 게 더 잘 이해가 갑니다. 기억하시죠? 중3 때 중1짜리 동생 수학 문제 풀어주려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죠? 내가 그 시절 왜 그랬을까? 이렇게 쉬운 걸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얇고 빨리 넘어가면 중학교 수학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학생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는 탭스를 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만든 한국형 영어인데 탭스의 시작은 우선 탭스 시험부터 보러 가서 우리 아이의 성적부터 보는 거죠. 물론 바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부탁은 탭스는 만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탭스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점수 때는 제가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학교 수학을 1학년까지 해서 좀 좋은 대학을 꿈꾼다.
그러면은 1학년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놔야 됩니다. 중학교 수학은.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너무 많은 문제집보다는 문제집은 한 권 내지 두 권 정도로 빨리 마무리 짓고 고등학교 수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 들어가면 뭔 중학생한테 고등학교 수학이야. 그거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교육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중학교 수학이 마무리가 되고 고등학교 수학 들어가려면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듣는 고등학교 1학년하고 같이 앉아있다. 이게 말이 될까요? 키는 요만한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해줬습니다. ebsi.co.kr EBS 인터넷 방송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모든 과정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심지어는 제2외국어의 정말 직업탐구 영역까지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너무 쉽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에서 시작이란 너무 깊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얇은 문제집 한 권을 처음부터 유명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서 한 번 듣고 노트 필기했다. 그러면은 뭔진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은 뜬구름은 잡히잖아요.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아, 고등학교 때 내가 이런 걸 배우구나. 이걸 시작해놔야 중학교 때 이런 게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구나를 연결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내신 대비 훈련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요즘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 내신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이런 수시전형에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신에 대비하는 훈련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신 대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의심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선생님이 내지 않으실까? 공부하면서도 좋은 참고서 가지고 공부하면서도 이런 게 왠지 나오지 않을까? 하다 보면서 그것을 메모를 해놓는 거죠. 따로 공책 한 권을 준비해서 중간고사 주제 노트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중간고사의 예상 주제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국어에는 뭐가 나올 것 같다. 내가 이때 이거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 아이들이 왜 시험에서 끝나고 나면 나 이거 아는 건데 왜 틀렸지?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공부하다가 까먹습니다. 시험 기간에 뭐가 중요한지 까먹고 그 별표 쳐놓은 걸 왜 별표 쳐놨는지 기억 못해요. 그것을 미리미리 자기가 그 상황을 다 설명해서 써놓으면 시험 공부할 때도 맞다 그때 이랬었지 하면서 더 확실하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을 또 해서 복기, 요즘 이세돌 우리 친구 때문에 바둑이 유행하잖아요. 알파고는 복기 못합니다. 걔는 이상한 애니까요. 근데 우리 세돌이는 복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시험을 잘 보려고 그러면 그 중간고사에 대해서 내가 뭘 공부 안 했고 뭘 공부했는지 복기를 한 번만 해본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유학기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유학기제, 외국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교육이 판을 칩니다. 애들이 시험을 안 보고 그러니까 사교육은 긴 기간 동안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사교육에 너무 어린 나이에 녹아들어가지고 힘들어지면 이게 병으로 비유하자면 약을 너무 많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놓은 거예요. 자연인으로 놔둬주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영어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영어는 긴 시간 동안 잡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어학이다 보니까요. 특히 영어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구도를 완성해놔야 고등학교 가서 훨씬 편안하게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또 영어 강조하겠습니다. 탭스라는 시험에 650을 넘기십시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고등학교 12년까지 보낸 것 중에 얘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영어는 간단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의 최고의 공부 방법은 단어를 열심히 외우겠죠. 당연히 단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수많은 분들이 문법 문제를 많이 푸는데 그것보단 영어의 최고의 방법은 그날 자기가 공부해서 문법 문제든 뭐든 틀린 거나 독해 잘 안 되는, 해석 안 되는 문장들을 문장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고 문장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학은 그 문장을 알아야, 내가 그 문장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어야 다음에 만났을 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탭스를 650을 넘기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루에 문장을 20에서 30개의 문장만 열심히 외우고 반복을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또 하면서 문장을 외워주십시오. 그러면 영어는 지금 영포자여도 자, 어머니 아버지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한국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해외 쪽 자료도 다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영어는 나이가 드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원 복습입니다. 복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이 얇은 문제집이라도 이 문제집 안에서 못 푸는 게 하나도 없다.
내 정말 다 설명할 수 있다. 요즘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설명하는 것만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문제집 안에 문제집을 여러 권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집 안에서 정말 이 안에 얇지만 못 푸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투, 수학2라 그러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또 역시 EBS를 통해서 편안하게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마우스를 딱 EBS를 클릭해서 열심히 이어폰을 끼고 강의 듣는 아이를 보유하신 학부모님은 안 계실 겁니다. 이러려면 예전에 전생에 명량해협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셨어야 돼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중학생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동안 익숙해질 때까지 진짜 얘가 강의를 듣는지를 뒤에서 약간은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강제적으로 해서 습관화가 돼야지 우리 중학생은 좀 사람이 같이 돼가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내신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를 갈 때 이 내신은 다 점수화돼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전입니다. 근데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복기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강조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2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2병에 걸리는 아이를 보유하시면 어머니가 이 모양이 되세요. 사실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놔두면 중3 어느 날 가을쯤 자기가 걱정이 돼요. 자기 인생이. 그래서 엄마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싸워놓으면 중3 때 엄마한테 안 와요. 근데 안 싸워놓으면 중3 때 엄마한테 갑니다. 그때 안아주며 같이 가볼래? 이러면 중2병은 자동으로 치료가 됩니다. 설마 중2병이 지금 혹시 중2병 걸렸는데 어른 돼서도 중2병 걸려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잠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는 이게 써놓으시는데 대혁명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공부혁명대에서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정말 반에서 꼴찌 하는 아이들도 여기서는 스카이 대학까지도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특별한 약이 있냐? 저도 그런 걸 개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시기적으로 강남에 있는 학원들에서 중학교 1학년만 돼도 넌 이미 늦었어. 너는 의대 가긴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우선 탭스를 800점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650이 힘들지 800은 쉬워요. 650을 맞고 난 다음 날 탭스 단어장 중에 고급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좀 더 보완해서 외워주고 모의고사 많이 풀잖아요. 신기한 일은 탭스 800까지 그냥 갑니다. 근데 탭스 800이 되면 이제 아주 좋은 현상이 생깁니다. 수능을 발로 풀어도 20분이 남고 만점 받아요. 왜냐? 영어 능력치 그릇을 확 키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탭스를 중학교 때까지 제가 강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수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문제집 하나를 광고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센수학이라는 문제집이 참 좋습니다. 문제집을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저는 수학 문제집의 최고봉은 센수학, 두 번째는 기출문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센수학은 정말 신사고라는 출판사에서 정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 문제가 대한민국 표준화된 문제집입니다. 그 문제집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문제집을 여러 권 풀 게 아니라 센수학 한 권만이라도 이 안에 못 푸는 게 없다 그러면은 제가 희한한 현상을 봤습니다. 문과로 간 고등학생이 센수학만 잘 풀었는데도 수학에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을 좀 추천드리고요. 미적분도 여기까지 좀 중학교 때 들어가 보는 게 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고등학교에 전반적 수학이 뭐가 있는지를 좀 배우면서 문이과를 선택할 때 좀 더 분명해집니다. 고등학교 문과 이과든 미적분 원까지는 다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미적분의 시작. 역시 시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EBS 인터넷 강의로. 네, 어머니 잘하시네요. 네, 자 이제 중학교 4학년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학기제에 중학교 4학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든 용어입니다. 일명 고등학교 영학년이라고도 제가 표현합니다. 바로 뭐냐면 중3이 좀 일찍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 붕 떠요. 시간이. 바로 언제죠? 12월부터 3월까지 시간이 붕 뜹니다. 근데 이때 많이들 실수를 해요. 우선 교육에서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우리 아이 자녀 교육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가족 구성원이 누구일까요? 다들 아시지만 아버지예요. 희한하게 보통 고2, 고3 때 등장해야 될 아빠가 중3 겨울에 등장을 합니다. 잠깐 빼꼼 나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얘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더 이상 우리 가족이 행복할 시간도 없는데 해외여행 가재요. 갑자기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가자 그러죠.
근데 11월, 12월에 갈 수 있나요? 연말 결산해야 되고 막년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그럼 언제 가죠? 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가요. 근데 그때는 이미 우리 아이가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어야 될 때 맥을 끊어요. 근데 아이는 이미 해외여행 갈 거 알아요. 그럼 12월부터 들떠 있어요. 심지어 쿵쾅쿵쾅 뛰어요. 비행기 탄다 이러면서요. 그리고는 여행 가서 맥을 끊고 갔다 와서 후유증에 공부를 퉁으로 날립니다. 보통 한 달을 날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울면서 공부할 때 우리 아이는 한 달을 공부를 시간을 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가장 추천드린 첫 번째가 절대 가족여행 금지입니다. 아주 비인격적이죠. 근데 이때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제2외국어를 문과일 때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특히 특목고, 외고를 가거나 이랬을 때는 제2외국어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외국어 준비 좀 해주시고, 세 번째는 한국사 공부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사가 복병으로 등장합니다. 한국사가 암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 놓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과학 공부도 인터넷 강의 통해서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걸 좀 배우는 거야. 사실 제가 인터넷 강의를 추천드린 이유가 한번 이렇게 들어놓고 나서 당연히 까먹죠.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신기한 게 들어본 적이 있으면 더 재밌어요. 생차 처음 듣는 얘기면 이게 뭔 말이지?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토마토 TV 안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머진 그대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방금은 로드맵이었고 잠깐만 왜 고등학교 1, 2, 3학년 안 해? 여기까지만 따라가서 고등학교 딱 등장과 동시에 첫 1학기 내신 성적이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럼 가만히 놔둬도 학원 안 보내셔도 자동으로 원하는 대학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냐 못 가냐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떠한 솔루션을 풀어왔느냐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남들과 똑같이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남들과 다른 남다른 공부법을 좀 익히면서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공부법의 첫 번째,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이과책 다 모아놓으면 이 정도 됩니다. 자, 우리는 욕심이란 끝없는 욕심이 등장해서 자꾸 문제집을 많이 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일 때 실제 일화입니다. 한 학생을 가르쳤는데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3주 만에 수학 문제집을 한 권을 개념 읽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걸 노트에 2번씩 다 썼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수학 문제집을 올해 20권을 풀겠대요. 그래서 제가 침착하라고 너 틀린 거 또 틀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20권 풀 거래요. 자기의 꿈을 버리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알았어 이러고는 제가 그럼 이 문제집 안 볼 거지 하고 빼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집을 쭉 공부를 시켰죠. 2달 있다가 첫 번째 푼 문제집과 똑같은 문제집을 사다 줬습니다. 다시 풀어봐 이랬더니 이거 풀었잖아요. 왜 풀어요? 그래서 그럼 너 하나만 물어볼게. 다시 풀어서 다 맞출 자신 있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풀어봐 하고 몇 단원 찝어줬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너 저번 주에 푼 거 꺼내봐 했더니 다 풀었어요. 저 숙제 다 했어요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러니 너가 얼마나 바보 같은 공부를 했는지 보여줄게 이러면서 제가 그 문제집 옆에다가 제가 예전에 보관하고 있던 얘가 푼 첫 번째 문제집을 놨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잘 봐 이러면서 나 안 펴봤다 이러면서 2문제집을 똑같이 한쪽씩 넘겼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죠? 맞은 건 또 맞고 틀린 건 또 틀리는 일명 정오답 싱크로율이 90% 이상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3개월 동안 성적이 올랐나요? 아니면 일명 삽질을 했나요? 한 권만이라도 다시 풀고 또 까먹고 또 보고 까먹고 또 보고 해서 3, 4번, 4, 5번 푼 뒤에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는 이 안에 못 푸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 이거 해봐.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못 푸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 아이 성적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옳은 거 맞겠죠. 못 푸는 게 하나도 없으면 예전에 못 풀었던 걸 이제 다 풀 수 있다. 성적 올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수학은 여러 권보단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암기하라. 다 같이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따라해 주세요. 수학은 암기다. 수학은 암기다. 그렇다고 영어 단어처럼 외우시면 큰일 납니다. 설명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설을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외워간다면 그게 훨씬 더 실력으로 간다는 것을 아주 시간도 짧고 오히려 훨씬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자, 2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째, 이걸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공부법이 너무 중요한데 수학이 좀 특이한 과목입니다. 우린 보통 수학 공부를 하면 이럽니다. 1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풀어요. 그리고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틀린 걸 복습합니다. 맞죠? 다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걸 아셨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저기 나중에 예전에 하버드를 출신해서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그 펀드 회사를 운영하고 헤지 펀드를 여러 개 운영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되셨을 텐데 이걸 몰라서 그러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잘못된 공부법이에요. 잘 보세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한 1시간 내에서 1시간 30분 동안 풀었습니다. 자, 집중력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겠죠. 피곤한데요. 근데 채점을 하면 기분이 점점 좋아지나요? 기분이 점점 나빠지나요? 기분이 점점 나빠지겠죠. 근데 보세요. 문제 풀고 채점하는 게 중요할까요? 틀린 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틀린 걸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이미 집중력은 흐트러져 있고 기분은 나빠요.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셔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이 문제집에 별표 쳐놓은 이유가 진짜 모르고 궁금해서가 아니라 깊게 생각하기가 귀찮거든요. 그럼 별표 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학 실력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수학에서 솔루션은 틀린 것을 그날 바로 복습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냐면 바로 이 시간차를 두고 복습을 하는데요. 계획표는 세울 때 일주일 단위로 한 방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요일 저녁 9시를 추천드립니다. 계획표를 세우는 시간은 2시간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 아니 무슨 계획표를 세우는데 2시간이나 들어가? 일주일이 24시간 곱하기 7하면 144시간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에 144시간을 위해서 내가 2시간을 왜 못 씁니까? 자, 2시간을 쓰는데 자, 제일 먼저가 이번 주 하고 싶은 일을 다 쓰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공부 가능한 시간을 일주일치를 쭉 요일별로 다 뽑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걔네를 다 구체적으로 문제집의 어느 부분까지 한다를 매칭시켜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반나절 정도는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빼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매일 그 계획표가 비서가 돼가지고 월요일 날 계획이 서 있는 거죠. 난 반드시 이대로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최선을 다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왜 도미노냐면 월요일 날 무너지면 토요일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노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점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절대 안 무너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너져도 반나절 그 비어있는 곳에서 정말 계획을 잘 지켰으면 쉬는 시간, 계획을 못 지켰으면 그때 메꿔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계획표를 세우면 사람이 이번 주는 내가 실패를 했지만 뭔가 다시 할 수 있어 하면서 또 2시간 동안 정말 다짐을 해서 또 만들어 갑니다. 이 계획표만 세웠을 때는 남들보다 공부를 제가 봤더니 보통 1.3배에서 1.5배를 더하게 됩니다. 자, 수익률 30% 곱하기 한 60일만 해보세요. 워렌 버핏 아저씨 금방 따라갈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산기 한번 눌러보십시오. 1.01 하루에 1%만 365일 동안 1%를 발전하면요. 사람이 1월 1일보다 12월 31일 날 17배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게 바로 계획표에서 나올 수 있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은 그 계획표를 세울 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은 풀고 채점만 하세요. 복습하지 말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그 한 주 동안 풀어놨던 것을 복습하는 거죠. 또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풀고 채점만 하고 일요일 날만 복습하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다 손 치더라도 피로도가 훨씬 풀려서 해설을 보면서 복습을 해도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훨씬 뇌의 문이 열리면서 잘 받아집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수학은 복습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학의 비밀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수능 시험은 2점, 3점, 4점 이렇게 세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 문제집은 A단계, B단계, C단계, 기초문제, 기본문제, 심화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문제집을 어떻게 쓰냐면요. 지쳐 쓰러집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풀다 지쳐 쓰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다들 합의를 보죠. 기초가 탄탄해야 돼. 기본이 탄탄해야 돼. 이럽니다. 근데 심화는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수능 시험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 개수를 세보면 2점짜리 3문제, 3점짜리 14개, 4점짜리 13개가 나와요. 더 대박은 점수를 곱해보겠습니다. 6점, 42점, 52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두해야 될 게 이 52점짜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요. 어려운 문제는 양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문제집마다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에 10문제만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풀려고 하면 머리에서 쥐납니다. 고난도 문제는 풀지 말고 공부만 하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 해설을 펴놓고 이런 거였구나 하고 노트에 몇 번씩 써보면서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5문제씩 5일 하면 25문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금요일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그 25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맞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건 X. 풀고 채점만 합니다. 일요일 날 그 틀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복습하죠. 그럼 25문제에 대해서 2번씩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게 훨씬 다가옵니다. 그렇게 쭉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것이 어려움 없이 어려운 문제들도 한 걸음씩 접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수학 공부는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영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영어 공부의 시작이자 끝인 영어 단어 외우는 비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보통 강연하는 대로 가져왔는데 이게 잘못하면 광고가 될까 봐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절대 제 책 사지 마시고 방법만 알고 쓰십시오. 자, 우리가 보통 영어 단어 이럽니다. 하루에 30개씩 60일을 외우면 1800개를 외운다고 대한민국 유명한 단어장들이 매일 꾸준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 해봤습니다. 하루에 30개씩 60일 해봤더니 60일째 된 날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어저께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전 제 머리를 의심해봤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영어 단어를 사실 유학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많은 책을 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솔루션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친구 이름 외우듯이라는 데서 찾아냈습니다. 우리 친구 이름 외우면서 쓰면서 안 합니다. 막 명정성 깜지 만들고 저 친구가 명정성이야? 말하면서 이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친구 이름은 부르면서 까먹고 부르면서 까먹지만 며칠만 지나면 기억나는 거. 이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단어장이 없나 하고 서점 가서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어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단어장인 송재열 단어가 트는데 이건 빨리 넘기겠습니다. 광고가 되니까요. 자, 이 단어는 제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단어장 좀 잠시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노하우는 알려드리는데 이 책은 지금 학년별 맞춰서 사셔야지 우리 아이의 맞춤형으로 사셔야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노하우는 자, 이 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트 A에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는 열흘 단위로 반복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파트 A에 먼저 엑셀로 우리 아이가 외워야 될 단어가 예를 들면 1000개면 1000개, 2000개면 2000개를 쭉 엑셀로 정리해서 열흘 단위로 그럼 1000개면 하루에 100개, 2000개면 하루에 200개로 끊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좀만 넘기면 파트 B가 나와요. 그럼 파트 B는 뭐냐? 이제 보통 심화 단어, 고난도 단어 아닙니다. 파트 A에 있는 똑같은 걸 엑셀에 랜덤을 걸어가지고 순서를 바꿔 넣는 거죠.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또 뒤로 넘기면 파트 C가 또 나옵니다. 파트 C는 또 뭐냐? 또 랜덤.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D, E까지 총 5번을 반복합니다. 근데 영어 단어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엑셀로 만들어 놓은 종이를 하루에 제 책은 좀 신기하게 뜯어집니다. 이렇게 뜯어집니다. 그래서 이 엑셀로 만들어 놓은 종이를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요. 목표는 하루에 7번씩 읽습니다. 근데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읽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반드시 아는 단어는 지워야 돼요. 왜냐? 아는 단어랑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성적으로는 모르는 단어를 열심히 봐야지 하지만 우리 눈은 자동으로 아는 단어로 가버려요. 그렇지만 그래도 단어가 한 50개쯤 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불안하고 완벽 정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를 또 보려고 하는데 안 버리시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데이트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트 A 열흘 지났습니다. 파트 B 가면 신기한 일이 납니다. 본 적이 있어요. 맞죠? 그렇게 해서 파트 B에서 반복하고 나서 파트 C 가면 대박입니다. 아 맞다 이러면서 거의 다 지워집니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까먹고를 반복하는 게 가장 영어 단어를 빨리 외우는 제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앉아서 누구 말을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자기 엉덩이로 앉아서 자기 손으로 써가면서 손가락이 좀씩 휘어가면서 정말 그러면서 노력하다 보면 스스로 그렇게 자기주도형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열어가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로드맵에 그리고 공부 방법을 좀 써먹어 보시면 아이들이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해도 공부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꿈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 아이가 미래에 성장해서 주식회사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회사가 돼서 그게 사실 제가 보기엔 최고의 가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 가치 투자 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발전하면 한국도 대한민국도 미래에 21세기, 22세기에 더 큰 아주 멋진 국가가 될 걸로 생각하며 저도 그 노력으로 열심히 항상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